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번 PC 물가도 나왔고요. 금리 인상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었고 해서 아무래도 금리 이야기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알트코인 소식도 뭐 한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PC 부분도 예상치만큼은 좀 잘 나와 주어서 시장에 문제점 없이 계속 좋은 패턴으로 흘러가 주고는 있지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런 CPI 동향을 본다고 하면 전체 CPI가 어찌 보면 거의 40년 만에 최고 물가 추이를 찍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요 시점에서도 이 70년대에서 80년대 요 구간대 한 번 더 올라갔던 때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로 내가 저런 쪽에서 내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고위직 그런 정책 당국자라고 본다고 하면 당장 여기 내려갔으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의 입맛대로 맞춰줄 필요성은 없죠. 왜냐하면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걸 내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게 되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입장으로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리 인하보다는 장 종료 5분 전입니다. 금리 동결 시즌으로 아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런 기반 요소들이 충분히 하나하나씩 잘 갖추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식품 에너지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면 여전히 자연스럽게 잘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제 이게 터닝 포인트가 이제 12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 12월 데이터는 1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12월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내려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진짜 마지막이 되었다 아니다 이걸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12월에 나오는 점도표 위치만 보아도 이제 대충 각이 나오는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유럽도 인플레 지표도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같이 비슷한 속도에서 금리 인하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곧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계속 월가나 뭐 그 다음에 대부분 증권가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 불씨를 좀 땡겨주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아무래도 통화 정책에 따른 이야기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었던 측면이 이번에도 또 좋은 분위기로 계속 이끌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괜찮게 앞으로도 나올 것 같으니 아무래도 금리 부분이 더 이상 올라가는 것보단 아무래도 현 상태 유지나 인하 쪽이 좀 더 잘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도 들리기도 했었고요. 그 대신 이제 이렇게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해석에 또 요지가 있을 수 있으니 마지막에 제한적 통화 정책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즉 내년은 뭐가 됐든 간에 동결의 시즌으로 넘어갈 것 같다. 장 종료 3분 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CME 패드워치 기준금리 전망치에도 누군가는 상반기 부분에 좀 더 빨리 인하될 가능성도 보고 있지만 이건 연준의 시그널이 아닙니다. 월가에서 그냥 미리 땡겨가지고 예상치를 좀 돌려보았을 때 한 이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지 결국엔 결정권은 연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예상치를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질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아무래도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여름 정도 아니면 원래 통상 뭐 이번 형태에서 24년도 거의 하반기 정도가 들어와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대보다는 동결의 기대감이 거의 극대화 정도까지 나올 것 같고요. 인하되면서 약간씩 이제 좀 그런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내리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하방을 좀 더 채워주는 효과로 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뭐 신용대출이나 뭐 가계자금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볼 필요성은 있지만 뭐 중장기적으로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4%에서 멈출 거냐, 3%에서 멈출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래야 한국의 포지션이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 이창용 이 창드래곤 형님께서 이제 이야기했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죠. 앞으로 동결이고 하반기 정도 때 인하 검토성은 그때 가서 좀 고려를 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래도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린다라고 해도 뭐 기껏 많이 내려봐야 0.25가 장 최대. 종료 1분 전입니다. 최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 웬만하면은 미국이 3% 후반대나 정도가 나와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도 4% 초반대까지 나오게 되면 여전히 좀 원달러 차이나 이런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실제 움직이는 격차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데이터를 다 같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주장을 내비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미시간대에서 나왔던 이 괴리가 실제 CPI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여전히 잘 맞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베팅할 때 어떻게 된다? 이 양베팅 부분에 얼마나 이게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진짜 그대로 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리로 인해서 전체적인 미국 국채나 S&P 500 부분을 왜 이제 대표적으로 갖고 왔냐? 이제는 ETF가 되면 ETF가 어디에 있죠? 주식시장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같은 포지션으로 이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S&P 500으로 그냥 대체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국채 10년물 부분도 평균치, 그다음에 지금 18년도 요 시점에서 회복하는 이 국면과 대략적으로 좋은 패턴이 나왔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는 패턴으로 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ME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규모가 바이낸스를 앞질렀기 때문에 이제 CME가 주도하는 패턴으로 포지션이 갈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이낸스는 비중이 만약에 약간 주춤하고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해도 나머지 애들이 이걸 보충분을 해소해주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대출 서비스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서비스를 요즘은 계속해서 확장을 해주고 있지만 그 거래량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향 강도도 그렇게 세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시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번에 도지 6개월 이상 장기 투자자 비율이 급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78%가 82%대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도지도 이제 모든 알트코인이 그냥 이게 도지가 대표적으로 나와져 있긴 하지만 그냥 반감기 이후 때까지 알트코인 들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여기서 버티기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다 볼 필요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번에 평균 36,785 가격으로 16,130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구매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제가 요거 따로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입했던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평균치를 보게 되면은 아크가 좀 더 잘했고요. 예, 아크가 이 리밸런스 제일 잘했고, 이분은 진짜 그냥 매입만 하는 것 같아요. 뭐 포인트가 딱 평균 내기가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냥 자기가 자금이 될 때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요. 물론 이제 자료 하나씩 더 뜯어가지고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말이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는 이제 12월 달이 맞이하는 요 시점에서 이제 분위기 패턴을 한번 보고 넘어가는 형태가 좀 될 것 같은데,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요 시점에서 분위기를 좀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썩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 구간, 이 볼린저 상단 부분에서 만약에 이렇게 캔들을 큰 막대기로 치고 올렸을 경우에는 바이넥스이 한동안 쭉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져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도 12월 중순까지 옆으로 만약에 기게 된다고 하면 아마 한동안은 비트코인은 좀 박스권에 갇히고 알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이 12월 중순 요 이전에 포지션이 빨리빨리 변화가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번에서도 바이낸스에 있는 측면의 변화값을 보아야 되는데, 바이낸스가 빠져나왔던 이 자금에서 나머지 애들이 좀 다 챙겨 먹었냐,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썩 좋지 않고, 전체 거래소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총량은 180만 개 정도밖에 안 되니 대략 한 220만 개 정도나 최소 못해 200만 개 정도까지는 올라와 주어야 비로소 조금 이제 거래소들도 좀 자금이 잘 모이고 뭐 그런 형태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에다가도 올려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 GBTC 투자했던 사람들에 있는 비중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성이 좀 되거나 복구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선물 옵션 장후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GBTC 구간에 있는 이 올라가는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 잘 방어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중간에 좀 깨질 수 있는 측면도 충분히 여지가 남아져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는 이제 12월 통계 추이를 보게 되면 11월 달에서 12월 요 사이에 이어지는 악재가 연달아 나왔을 때 12월 달이 평균 안 좋았던 요 달 18, 19, 22년도 요 시즌 때는 항상 그렇게 되면서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11월 달이 생각보다 잘 방어를 해주면 12월 달 그냥 소소하게 갑니다. 그래도 약간 안 좋았던 부분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는 포지션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의 프로젝트를 제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웬만한 규모가 있는 애들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래도 대부분 좀 추정하고 따라가고 이런 형태이다 보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매입을 해보시던지, 아니면 아무것도 잘 모르고 나는 좀 내 업무가 너무 많이 바쁘다라고 하면 그냥 비트와 이더리움만 챙기시던지,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시점 이후부터는 선물을 하는 게 아니고 개수 모으기에 무조건 치중을 해야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말이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도 많은 변화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도 이제 약간씩 꼼수를 많이 부리기 위한 그런 요행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잘 눈치껏 잘 캐치를 해서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게 되면 되게 웃긴 게 계속 상장 기반이 교차되면서 상장이 되면서 펌핑이 많이 나오는 형태가 요즘 잘 나와주고 있죠. 그런 걸 좀 잘 보시면서 그런 것도 챙겨 먹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은 이 이상 줄어드는 촉도는 잘 안 나올 것 같고, 아마도 변수는 이제 FTX에서 나왔던 이제 판매 물량 부분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건 1월달 비중에 있는 ETF의 실망 매물이 CME에 미치는 영향 강도에 따라서 방향성은 1월달 포지션도 많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보셔라. 그리고 이제 여전히 좀 긍정적인 포지션을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달러 부분이 여전히 큰 폭으로 내려갈 때마다 같이 따라서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트코인에게 좀 치역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